자, 이번 강의는 이제 지난 강의까지는 뭐 기능과 어떤 회로적인 면들 그런 것들을 살펴봤다면요. 이제 변압기의 구조적인 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의 구조는 뭐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철심과 권선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죠. 이런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철심 자체는 역시 규소를 쓰고 있네요. 4에서 4.5% 정도의 규소를 함유하고 있는 규소 강판을 역시 성층에서 쓰고 있죠. 이거 생각나야죠. 이것도 역시 규이성화 이렇게 되죠. 규이성화. 규소는 히스테레시스손을 감소시키고 성층은 와류손을 감소시키는데 이 둘을 합해서 철손이다 그랬었죠.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실, 철손을 줄이기 위해서 규소 강판을 성층에서 사용하게 된다 그 얘기죠. 성층에 쓰면 매우 얇은 우리가 철판을 쓰기 때문에 두께는 0.35mm 정도. 굉장히 얇죠. 1mm의 반도 안 되네요. 그치? 그리고 이 철심 자체가 일단 투자율이 커야 되겠죠. 자속을 발생해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율은 크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저항도 크네요. 이 철심 자체도 전기 저항 자체도 커서 사실 전류가 흐르는 것은 좋지 않죠. 여기에 자석이 일단은 발생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고 여기에 전기가 통하는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 저항은 커야 좋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권선 자체도 이제 둥근 동선, 둥근 단면이 이렇게 둥글다 그 얘기죠. 둥근 동선을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글진 그렇죠? 평각 동선을 쓰게 되는데 주로 이렇게 소용량 같은 경우는 둥근 동선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권선도. 그래서 권선 자체도 일단 절연이 돼 있어요. 여기가 얘랑 지금 나전선이 아니에요. 얘랑 둘이가 당연히 절연이 돼 있어야 되고 선과 선 사이에도 절연이 돼 있어야죠. 그렇지? 절연이 돼 있는 권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함은 이 변압기에 이제 바깥 그쵸?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죠. 바깥 껍데기 이렇게 있다고 하면 바깥 껍데기 이것은 좀 작은 것까지 15kA 정도까지는 평평한 그렇죠? 평평한 어떤 철판을 쓰겠다 그 얘기죠. 주철제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큰 거 뭐 20kV 이상 정도 될 때에는 그렇죠. 주름 강판을 쓰는 거죠. 주름이 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공기와의 단면적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열을 발산하고 냉각 효과를 크게 하겠다 그 얘기죠. 많은 용량을 사용할 때 당연히 열이 많이 나겠죠. 그렇죠? 이번에는 변압기의 절연 문제도 한번 따져봅시다. 변압기가 어떤 절연을 가지고 있냐면 그쵸? 여기 철심과 권선 사이에도 절연이 돼야 되고요. 또 권선과 권선 그쵸? 얘와 얘 사이에 이런 것들도 상호간에도 당연히 절연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 번 갖게 되면 뭐 1층, 2층, 3층 이런 층이 생기겠죠. 그런 층 간에도 당연히 절연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절연 재료로는 면사, 면포, 종이, 프레스보드 이런 어떤 섬유 재료를 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절연물의 종류 이렇게 해서요. YAE, BHHC, BFHC 이런 이름을 붙여서 Y종이다 그러면 그 절연물의 최고 사용 온도를 90도까지 할 것이고 뭐 F종이다 그러면 155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걸 사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YAE BFHC 요걸 외워야 되는데 자 요것도 한번 외우는 방법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저녁에 치맥을 잘 합니다. 치맥을 잘 해가지고 치킨과 맥주 그쵸 딱 궁합이 맞죠.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한테 야 가서 치킨 좀 사와라. 너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요즘 애들은 무슨 뭐 양념 많이 들어간 거 막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막 좋아해가지고 막 매운 거 뭐 양념 들어간 거 막 사와가지고 배달시켜서 먹었는데 저는 그 입맛에 안 맞더라고. 저는 일단 맥주에는 그래도 그냥 프라이드 치킨이 좋습니다. 그냥 소금에 찍어 먹는. 그래서 야 아빠는 이거 맛없다. 가서 아예 아빠 좋아하는 BFC 치킨 알지? 거기 가서 프라이드로 사와라. 이렇게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가서 얘가 딱 사오더라고요. 야 아예
BHC로 가는데 자, 꼭 뭘로 사와? 후라이드로. 그래서 여기 사이에다가 후라이드 이렇게 제가 강조하면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메모를 해줬는데 아예 BHC 후라이드 치킨으로 사와라 이렇게 이게 후라이드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 BFHC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숫자는 어떻게 외우냐면 여기 B자 같은 경우는 얘가 B를 이렇게 써보면 13처럼 생겼어요. 13. 그래서 여기 보면 130. 130도 B자 하면 130도가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도 2잖아요. 2니까 얘도 120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또 시작과 끝은 좀 우리가 외워야죠. 그래서 이건 무한정 올라가는 거니까 180도 이상이라면 요거 H가 180, 얘가 90 이렇게 되면서 나머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된 요것들을 왜 얘는 이 사이값, 평균값 하면 됩니다. 중간값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05, 또 F도 그냥 요 녀석의 중간값 하면 됩니다. 130과 180의 중간값, 평균값 15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180도 이상 이렇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절연물의 종류 그리고 그때 최고 사용 온도. 자, 한번 외운 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저는 치맥을 좋아하는데 뭐라고요? 양념 말고 아예 후라이드로 사와야 돼. 아예 BHC 치킨으로 사오는데 강조해야죠. 뭡니까? 후라이드 치킨을 사와야 된다 그 얘기고. 자, B 뭡니까? B 여기 13처럼 생겼잖아요. 130 이렇게 적고요. 2도 뭡니까? 2도 2니까 102지 20. 그리고 여기도 처음과 끝은 이렇게 알아야죠. 그리고 180도 이상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나머지 요거와 요거는 그냥 요 녀석의 요 둘의 중간값 평균값이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210도니까 105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것도 요거의 평균값 구하면 됩니다. 이 둘의. 그래서 둘이 더하면 310도인가죠? 그쵸? 310도니까 155도가 되는 거죠. 155도. 그치? 이렇게 하면 그쵸? 모든 절연물의 그 종류와 사용 온도 외울만 하죠. 그치? 외울만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변압기 U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이렇게 변압기가 있을 때 내부 이렇게 권선 이렇게 감겨져 있고 실제 변압기를 이 외함 속에서 넣어놓고서 이 절연유로 얘를 절연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의 철심에 감은 코일을 절연유를 이용해서 절연한 변압기. 즉 절연은 뭡니까? 서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절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 절연유의 역할은 열을 발산하는, 즉 냉각 이런 데서 더 효과를 플러스 시킨, 그쵸?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절연유가 갖춰야 될 역시 구비 조건 중요하죠. 절연 내력이 클 것, 그쵸?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하는 힘, 절연에 견디는 힘, 이게 커야 되고요. 인화점이 높아야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인화점이 높아야 잘 안 타는 거예요. 높은 온도가 되어야 탄다는 것은 웬만한 데서는 안 탄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인화점은 높아야 되고요. 그럼 응고점은 어떻게 될까? 응고점은 낮아야죠. 낮은 온도에서 응고가 돼야 웬만한 온도에서는 얼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응고점도 낮아야 되고요. 점도, 이건 뭡니까? 끈끈한 그런 것을, 그런 그 강도를 점도라고 하죠. 그치? 끈끈한 그 색이, 끈끈함의 색이 점도가 낮을 것. 그 다음에 냉각 효과, 그렇죠, 커야죠. 절연유가 가져야 될, 여기서 열이 굉장히 나죠. 그치? 그리고 화학적으로 안정해서 별다른 반응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렇죠, 산화작용도 없어야 좋겠죠. 그리고 석출물을 우리가 슬러지다 이렇게 되게 하는데 그거 역시 웬만하면 발생하지 않을 것, 뭐 그래 보이네요. 특히 여기 인화점은 높고 응고점은 낮다는 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주의 깊게 헷갈리지 않도록. 인화점이 높아야 잘 안 타요. 응고점은 낮아야 잘 안 얼어요, 평상시에. 자,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위에 열화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데, 열화가 뭔가? 자, 열화라는 말이 뭔가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재료가 열이나 빛, 방사선, 뭐 공기, 산소, 또 미생물 이런 것들의 작용을 받아서 기능 등의 특성이 떨어지는 현상. 한마디로 뭔가 그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 자체를, 화학적으로 떨어지는 현상 자체를 열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변압기도 열화가 생긴다는 거죠. 안 생기면 좋지만 변압기의 성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왜 그럴까 봤더니 변압기가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오호, 변압기가 왜 호흡을 합니까? 아무리 얘를 밀폐를 잘 해놓더라도 사실 이 공기가 왔다 갔다 출입을 한다는 거죠. 그쵸? 우리 통조림도 아무리 잘 밀폐를 해도 얘가 50년, 100년 갑니까? 언젠가는 뭔가가 통하면서 여기가 썩게 되죠. 얘도 지가 아무리 잘 밀폐를 한다 해도 공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 호흡작용에 의한 고온의 절연류가 외부 공기와 어떤 접촉을 해서 열화,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의 그럼 호흡작용이 뭔가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이 부하 변동에 따른 온도 변화가 발생하겠죠. 어떤 때는 부하가 많이 걸리고 어떤 때는 부하가 적게 걸려서 여기가 온도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온도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절연류도 당연히 온도에 따라서 팽창, 수축 막 하면서 공기를 외부에서 흡입하거나 또는 배출하는 그런 현상을 역시 호흡작용이라고 하네요. 호흡, 그러네. 공기를 들이마시고 배출하는 현상을 변압기에 얘도 숨을 쉬네. 그쵸? 그런 현상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열화의 영향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호흡작용에 의해서 이 절연류가 열화, 즉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바로 절연 내력, 그쵸? 이런 것도 떨어지고 냉각 효과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어떤 침식작용, 내부에서도 뭔가 갉아먹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치? 그렇다면 이 열화를 웬만하면 우리가 방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예 없을 수 없지만 자, 열화를 방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하고 봤더니 흡습 호흡기를 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브리더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질소를 또 채운다는 거죠. 질소. 바깥쪽 공기가 웬만하면 질소를 통해서 이렇게 막는다는 얘기죠. 차단을 한다는 얘기고 또 콘서베이터라고 하는 것을 다는데요. 한번 뭔가 볼까요? 지금 여기 부하를 이렇게 달아서 얘가 열이 지금 나니까 그쵸? 부하가 막 달아서 운전을 하게 되니까 얘가 열이 나면서 여기가 그쵸? 공기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유증기가 발생하죠. 이 유증기에는 보통 수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H2 그쵸? 수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일들에 의해서 그치? 여기에다가 이 밖에 그쵸? 본체 밖에 콘서베이터라고 한 이런 통을 하나 달아가지고 공기와의 접촉을 또 차단하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지우고 볼까요? 또 이 콘서베이터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브리더라고 하는 흡습 호흡기 그쵸? 얘가 대신 호흡을 해준다 그 얘기죠. 흡습 호흡기를 달아서 여기에서 그쵸? 실리카겔 같은 걸 달아서 실리카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김 먹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들어있는 여기 그쵸? 이렇게 생긴 동그랗게 생긴 것들 있잖아요. 그 실리카겔을 두어서 여기에서 공기나 습기를 얘가 확 잡아 먹어버린다 그 얘기죠. 그리고 질소 같은 걸 넣어서 밖에서의 어떤 공기와의 출입을 얘로 한 번 더 막아버리자 지금 그런 얘기죠. 콘서베이터, 흡수호흡기, 브리더, 그다음 질소 봉입을 하는 것이 열화 방지 어떤 대책이 되겠다. 이거 기억을 꼭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자, 변압기의 이제 냉각 방식을 또 한번 살펴봅시다. 가만히 놔둘 것인지 아니면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내부 열어보면 우리가 CPU라든가 이런 거 돌리는 것을 뭐 그냥 할 수도 있지만 팬을 달아서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냉각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한번 봅시다. 건식, 잔행식 그러면 즉 그러니까 마른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스스로 냉각한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기가 지가 알아서 뭐 바람이 불면 냉각되고 또 천천히 불면 덜 되고 이런 그래서 여긴 에어하고 여기 내추럴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약자로 AN 이렇게 쓰는데요. 바로 냉각 그런 매체를 우리가 공기를 사용해서 얘는 냉각하겠다 그 얘기죠. 건식, 풍냉식은 뭘까요? 말라 있고요. 그렇죠? 즉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을 보내버린다는 얘기지.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어하고 팬이 들어있어요. 팬 뭡니까? 송풍기죠. 송풍기. 송풍기를 이용해서 얘를 바람을 강제적으로 불어서 선풍기로 얘를 불어서 냉각을 시키겠다는 거. 사람도 더우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선풍기 쬐면 좋잖아요. 그치? 그 다음은 이제 건식과 차이 나는 게 유입이네요. 유입. 그렇죠? 여기에다가는 이제 기름을 이용해서 그렇죠? 절연유로가 바로 냉각의 어떤 매체가 되고요. 기름을 이용해서 스스로 냉각한다 그래서 이것도
오일, 내추럴, 에어, 내추럴. 그렇죠. 기름이 들어있어도 당연히 거기에 공기가 또 냉각을 할 테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주로 절연유로 냉각한다 그 얘기고요. 유입 풍냉식 역시 풍냉 바람을 억지로 만들어내네요. 그치? 오일과 에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팬. 그렇죠? 선풍기로 송풍기로 돌린다 그런 얘기지. 그 다음에 송유 풍냉식 이거는 기름을 또 보내버리는 그러니까 기름이 움직인다 그런 얘기죠. 풍냉 뭡니까? 공기까지도 바람을 불어 넣는다 그 얘기네. 그래서 오일 팬 그쵸? 에어 팬 그쵸? 의미들이 다 이 의미 속에 들어있죠. 여기 용어들에. 그래서 기름도 펌프로 순환시켜서 뜨거운 것을 밖으로 꺼내고 이렇게 순환하면서 냉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냉각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를 이제 건조하는 법이 있다는 거죠. 변압기를 열풍법, 고온의 공기로 건조하는 방법, 열풍법. 단락전류를 이용해서 그쵸? 여기에서도 단락전류가 만들어지면 열이 발생하고 그쵸? 건조되는 방법, 단락법이 있고요. 또 고온에 증기를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 진공법을 변압기 건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온도 상승 시험법에는 실제 부하를 써서 온도가 어떻게 상승하는지 시험하는 건데요. 이건 전력 손실이 매우 크고 복잡해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아주 뭐 간단하고 작은 거에 정도 사용하고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반환부하법은 그쵸 실부하와 다르게 뭐 우리가 달라간 상태에서 그쵸 철선과 동선을 이렇게 이 정도만 공급해 보면서 시험해 보는 요걸 가장 많이 쓴다는 얘기죠. 반환부하법이라고 합니다. 그걸